씬 영화와 연극 등에서 장면, 무대를 일컫는 말이다. 흔히 우리의 인생을 영화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 영화는 참 다양한 씬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당신의 그 다양한 씬 속에서 띵가라이브는 조용한, 그렇지만 계속 기억에 남을 BGM이 되고 싶다. 현실과 다르게 더디게 흐르고 있었지만 다가온 끝이란 느낌은 모든 걸 붙잡고 싶게 만들어 가장 힘들게 찍었던 만큼 미워했던 영화 흐릿해질 줄 몰랐던 모든 감정도 기억 속으로 때까지 맴돌게 될까 알지 못한 채 담겨서 낯설었던 모습을 모두 보고 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상영되는 영화 보는 내내 두 눈을 뗄 수가 없어서 그랬나 눈이 부셔 더 이상은 쳐다볼 수 없으니 눈을 감고 아름다웠던 기억들만 데려가 안녕하세요. 네, 공들이의 씬 뮤직 공들이입니다. 지난주에는 제 방송 제목이 슬림 뮤직이었는데요. 제 방송 끝나고 나서 저희 제이션 PD님께서 슬림 뮤직보다는 씬 뮤직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좀 해주셨어요. 뭐 제가 생각해봐도 꽤 근사하고 멋있는 제목인 것 같아서 바로 이렇게 방제를 바꿨습니다.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채팅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다들 주무시나요? 네. 오프닝에 이제 제가 짧은 글을 알렉스님 안녕하세요. 짧은 글을 제가 이제 읽어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제 제이션 PD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 씬이라는 그 이제 제목 이제 방송 제목을 지어 주셨을 때 그냥 제가 들었던 생각을 짧게 적어봤습니다. 네. 멜로우트님 안녕하세요. 네, 뭐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뭐 저는 평소에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네. 멜로우트님은 이 시간까지 뭘 하고 계셨나요? 네, 다른 분들도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제 좀 한 방송에 꽂혀서 그 방송을 좀 열심히 채널을 열심히 좀 보고 있어요. 어떤 채널이냐면은 뭐 다 아시겠죠? 그 채널 15야. 네, 그 TVN에서 이제 운영하는 채널인데요. 네, 멜로디님 그냥 깨어 계셨군요. 네, 그 채널 15야를 그 전에도 알고 있다가 한번 볼까 말까 하다가 네, 최근에 좀 빠져서 보게 된 이유가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에 나왔던 이제 주인공들이 캠핑을 가는 이제 그런 유튜브 예능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뭐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격상되기 전에 찍어놓은 거긴 했지만, 네,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어가지고 한 3번 정도 정주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들이 이제 캠핑을 가는 에피소드가 오늘 아마 3화가 공개가 됐죠. 네, 그래서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채널 15야에 있는 PD님들이 참 대단한 PD님들이시죠. 뭐 나영석 PD님도 그렇고 신원호 PD님도 그렇고 참 제가 닮고 싶어 하는 그런 PD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다시 이제 그 주인공들을 보니까 3번이나 봤던 건데도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또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볼까 생각 중인데 제가 그 드라마 중에 이제 OST 중에 가장 좋아했던 곡이 이제 전미도 씨가 부른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라는 곡을 한동안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찾아봤더니 이제 예전의 곡을 리메이크 했던 거더라고요. 뭐 한국의 이제 휘트니 휘스턴이라고 불리었던 신효범 님이 불렀던 곡이 원곡인데 사실 리메이크 곡도 워낙 좋았지만 저는 이 원곡이 진짜 너무 뭐랄까 좀 빠져들어서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곡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신효범님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날 처음 사진으로 본 그날 99년 1월 31일 그날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나 하나만 기다려준 너를 오늘도 습관 같은 내 전화 따스히 받아주는 너에게
너무 오랜 사랑 힘들어서 아픈 눈물 흘리는 널 돌아서 못된 내 마음도 기다려준 너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대도 그땐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못난 내 눈물도 따스히 감싸준 너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대도 내가 잡을게요. 아무 걱정 마요. 내 손을 잡아요. 처음 그날처럼. 네, 신효범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듣고 오셨습니다. 네, 위자이님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인데 원곡이 이제 신효범님이 부르신 곡이죠. 신효범님 목소리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허스키하고 이제 좀 파워 있는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반면 이제 전미도 배우님은 좀 음색이 굉장히 아름다운 뭔가 힘 있는 음악이라기보다는 좀 감미로운 쪽에 이제 좀 가까운 그런 음색으로 이제 리메이크를 하셨는데 뭐 굉장히 다른 음악 같이 느껴지면서 각각의 좀 장점들이 잘 그 부르신 분들의 목소리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 곡이 된 것 같아요. 신효범님 목소리야 뭐 워낙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또 그런 목소리고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슬기로운 캠핑 생활 그걸 다시 보면서 의사 생활도 한번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정주행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드라마를 다시 정주행하고 나면 저희 씬뮤직에서 제가 아마 2시간짜리 특집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 워낙 그 명대사도 많고 명장면도 많고 또 좋은 OST도 많고 그래서 네, 한번 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준비해온 곡은요. 이 노래를 원래 좀 앞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드라마 얘기를 좀 빨리 하고 싶어서 워낙 팬이어서 이 노래를 빼먹고 이제 넘어가가지고 금요일 밤에 항상 이렇게 저희 띵가 라이브와 함께 해주시는데 저희가 지금 벌써 5번째 방송이죠. 제가 지난주에 또 합류해서 저는 2번째 방송이고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도 소개시켜 드리고 또 다른 스트리머 분들 방송도 이렇게 보고 그리고 뭐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가 예전에 한창 빠져 살던 진짜 라디오를 이렇게 듣는 것 같은 또 그런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는 요즘에 이게 좀 새로운 취미생활 같은
이제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온 곡은 저희가 항상 함께하는 금요일. 네, 그래서 뭐 되게 굉장히 단순하게 제목에 금요일이 들어간 노래를 준비하는데요. 네, 클래식콰이의 금요일의 블루스 듣고 오시겠습니다. sont remplis de cauchemars. It's Friday in the morning. I walk out with the pain. 내 기억을 더듬는 아련한 너의 향기. Another day to say to you, you and I to justify. And I know to say to you, 아름답지만 슬픈 내 기억. Yeah. It's Friday in the morning. 꿈에서 깨어나 흐릿해져만 가는 해맑던 너의 모습. 하나도 지워지는 너의 익숙해져가는 나. And my heart is getting so cold. 너도 나를 지워가겠지. Take me to another place. 너를 잊을 수 있게. 내 눈물도 내 미소도 지워지는 날. Oh, this is how it feels. Whoa, this is how it feels. Yeah, this is how it feels. Oh, this is how it feels. I've gotta let you go. You've gotta let me go. I'm getting over you. You getting over me. Because you maybe find me on time. I know I will be alright. And my heart is getting so cold. 너도 나를 지워가겠지. Take me to another place. 너를 잊을 수 있게. 내 눈물도 내 미소도 지워지는 날. Oh, this is 지워지는 너의 익숙해져가는 날. And my heart is getting so cold. 너도 나를 지워가겠지. Take me to another place. 너를 잊을 수 있게. 내 눈물도 내 미소도 지워지는 날. Oh, how it feels. Oh, how it feels. 네, 오늘의 새벽 시네마는 2012년 개봉한 영화고요. 뭐 긴 설명 없이 딱 이 한 문장이면은 설명이 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네, 오늘의 새벽 시네마 건축학개론입니다.
네, 오늘의 새벽 시네마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모두들 보셨을 법한 건축학개론을 가져와 봤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정말 뭐 긴 설명이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홍보 포스터에 딱 나와 있는 이 카피의 한 문구,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네, 요 한마디면은 모든 영화가 딱 정리가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2012년 개봉을 했고요. 그리고 감독은 이용주 감독님이시고 전국에 410만 정도의 이제 관객이 들었어요. 순수 멜로 영화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최고 관객으로 기록이 돼 있고요. 이전에 이제 기록들이 너는 내 운명이 307만 정도, 그리고 그 강동원 배우님이 나오셨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었나요? 그 영화가 이제 313만 정도 이제 들었던 영화인데 이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이제 기록을 좀 넘어섰죠. 네. 이 영화는 찾아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고, 그리고 재밌는 이제 비하인드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는 영화로도 뭐 종종 이제 영화 팬들에게 이제 회자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사실 이 제목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 제목만 처음에 이제 그 영화 제작사에서 봤을 때는 다들 공포 영화인 줄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영화 개봉 이전에, 제작 이전에 그 안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법한 그 건축무한 육령각체의 비밀이라는 그런 스릴러 영화가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제 폭망한 영화로 굉장히 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건축학개론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는 다들 이거 뭐야, 또 공포 영화야 라는 생각들을 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영화 연출 이용주 감독님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시죠. 뭐 이건 이제 모두들 아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요. 연세대학교 이제 건축학과 출신이신데 처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건축가로도 활동을 하시고, 그러다가 살인의 추억 이제 연출부로 들어오셔서 처음 영화에 이제 발을 내디디시고, 그 이후에 이제 불신지옥으로 감독 입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건축학개론입니다. 사실 이용주 감독님은 이 영화를 자기 자신의 그 이제 충무로 데뷔작으로 하고 싶다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준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이제 초고들을 가지고 제작사들을 돌아다녔었는데 좀 많이 거절을 당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이 영화가 그 충무로나 이제 그 제작사들 사이에서는 2000년도부터 이제 시나리오가 좀 돌기 시작을 했었는데, 정작 이제 촬영에 들어간 건 2011년도 10월부터 촬영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12년도에 개봉을 하게 돼서 굉장히 이제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개봉까지 한 12년 정도가 걸린 셈이죠. 참 어떻게 보면 이용주 감독님도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이제 모두들 아실 거예요. 예, 그 대학교 때 이제 건축학개론이라는 수업에서 이제 그 남자 주인공 승민이 여자 주인공 서연을 처음 만나면서 이제 사랑에 빠져서 뭐 사랑의 아픔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15년 뒤에 서연이 승민에게 이제 집을 지어 달라고 하면서 다시 찾아오고,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이제 쭉 스토리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영화에서는 좀 잔잔하게 깔리는 BGM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처음으로 들려드린
그 BGM은 이제 승민이 건축학개론 수업에 처음 들어갈 때 이제 늦어서 그 학교 캠퍼스를 뛰어가는 장면에서 이제 나오는 BGM인데요. 이 영화의 전체적인 이제 음악 감독을 맡으신 분이 이제 이지수 음악 감독님이신데, 이 이지수 음악 감독님은 뭐 이렇게 이름만 들어서는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이제 참여하셨던 작품이 올드보이, 네, 올드보이의 그 유명한 OST, 네, 그 곡을 만드셨고, 그리고 드라마 쪽에서 굉장히 좀 활발히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 지금 요즘 세대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저희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 계절 시리즈 드라마가 있잖아요. 가을 동화, 겨울 연가, 여름 향기, 봄의 왈츠. 네, 그 중에 이제 가을 동화 빼고 나머지 3개 드라마에 또 음악 감독을 하셨던 분이고, 뭐 물론 올드보이의 음악도 하셨지만 이런 멜로 쪽 음악을 상당히 잘 하시는 감독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곡을 듣고 와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명장면에 깔렸던 음악인데요. 한번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었는지 회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장면인지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이제 여자 주인공 서연이 신입생 환영회였나요? 거기서 술을 마시고 그 이제 강남에 사는 그 방배동에 사는
그 선배가 이제 차를 태워서 서연의 집으로 데려다 주고 예, 모두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그 장면에서 예, 승민이 굉장히 이제 실망을 했다 그래야 되나요? 예. 서연이 그 선배와 함께 집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자기 동네로 가서 그 친구인 납득이 품에 안겨서 이제 펑펑 울 때 예, 나왔던 바로 그 BGM입니다. 제가 좀 눈물이 이제 좀 많긴 한데 그 장면에서 저도 좀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왠지 좀 공감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 방금 말했던 이제 그 장면이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에 남으시고 좀 이래저래 말이 좀 많긴 했던 장면이죠. 그래서 서연이는 그 선배와 잤을까 안 잤을까라는 그런. 근데 사실 이 질문을 많은 기자들도 그렇고 이제 그 이용주 감독님께 했는데 이용주 감독님도 딱히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셔서, 그래서 좀 뭔가 열린 결말 같은 그런 스토리로. 예.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서연이 그 선배, 남자 선배를 뿌리쳤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그 지금 밖에서는 아니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학교에서 서연이 그 승민을 다시 찾아가잖아요. 솔직히 그 선배랑 이제 그런 관계가 됐으면은 그렇게 찾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저에게는 좀 아름다운 영화로 좀 남기고 싶어서 네. 그리고 이 드라마가 또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네, 뭐 수지와 한가인 씨의 팬이 아닌 남자분들이 있을까요? 네. 이 영화가 또 영화 팬들이나 이제 제작하시는 영화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좀 굉장히 유명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용주 감독님의 굉장히 그 디테일한 시대 고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미술팀이 많이 고생을 했겠지만, 일단 그 영화의 제일 메인 아이템으로 나오는 CD 플레이어, 뭐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 CD 플레이어가 소니 디스크맨 D777이라는 이제 그 CD 플레이어인데, 이게 95년도 말에 이제 한국에 출시가 됐어요. 이제 그 영화의 배경은 이제 96년도쯤 되니까 뭐 얼추 잘 맞는 것 같죠. 그리고 그 영화에서는 이제 소니라는 이제 그 PPL을 좀 없애려고, 자세히 보시면은 그 소니 로고가 있는 곳에 서연이 그 우리 다이모라 그러죠. 자기 이름 새겨서 이렇게 딱 붙여놓는, 그걸로 자기 이름을 해서 이렇게 딱 붙여놓은 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대생들이나 여고생들한테 다이어리 꾸미기가 또 굉장히 유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이모도 굉장히 일상적인 물품이었고, 그리고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 수업 과제를 하기 위해서 승민이 정릉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버스 번호도 실제로 그때 당시에 다녔던 그 버스 번호고, 그 버스 차도 실제로 그때 운영됐던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화에서 되게 짧게 지나가서 잘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버스에 에어컨이 달려서 나왔던 게 96년도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 95년도에 이제 법으로 버스에 에어컨 설치 의무화가 되면서 96년도부터 이제 그 냉방형 버스라 그러죠. 그게 이제 처음으로 나왔는데, 승민이 이제 보면은 이제 정릉 수지랑 같이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굉장히 더운데 뭐 버스를 타서 굉장히 시원한 이제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와요.
예, 그런 이제 굉장히 소소한 것까지 좀 시대 고증이 좀 잘 된 작품으로 네, 그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네, 굉장히 유명했죠. 뭐 미술팀이 당연히 고생을 했겠지만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다른 것들을 살펴보자면 뭐 그 당시 유행했던 게스 티셔츠 뭐 승민은 짜가를 입고 있어서 네, 게우스 티가 됐던 예, 뭐 그런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납득이가 입고 있는 그 힙합 뭐 요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위즈 마법사 위즈님 안녕하세요. 띵아. 네, 지금 건축학개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새로운 분이시네요. 네, 지난주에 안 보셨군요, 방송을. 네, 안녕하세요. 공들이의 신뮤직의 공들이입니다. 네, 뭐 다른 방송에서 공PD님이라고 예, 많이 얘기를 하시던 바로 그 공PD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1시간 뭐 파일럿처럼 방송을 했고 아 그러시군요. 아 뭐 다른 일이 있으셨군요. 뭐 이제 영화 얘기를 좀 계속 해보자면 이 영화는 참 사람들이 기억하는 명장면 명대사가 많은 걸로 유명도 하죠. 뭐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장면은 그 납득이가 키스를 설명하는 막 비비는 네. 뭐 이런 장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성인이 돼서 이제 찾아온 그 승민과 서연이 이제 딱 그 만났을 때 그 승민의 약혼녀가 그 승민의 뭐 대학교 때 첫사랑 얘기를 들었다. 굉장히 쌍년이었다 그러던데 누군지 아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 장면도 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있어요. 뭐 예고편에도 나왔었던 그 말을 놓으라 그러면 저 쉽게 못 놔요 이러면서 또 계속 존댓말을 하던 그런 승민의 좀 어리숙한 모습들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거는 한가인 씨 대사 중에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제주도에서 이제 제주도 그 한 항구 바닷가에서 그 엄태웅 승민과 함께 이제 소주를 매운탕 안주에 소주를 마시면서 했던 대사인데 매운탕이 왜 이름이 매운탕인 줄 아냐? 예. 뭐 다른 것들은 뭐 이제 재료가 들어가서 그 재료 이름에 이제 탕이 되는데 왜 매운탕은 그냥 매운탕일까? 마치 자기 인생 같다고. 뭐가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맵기만 하다. 예. 뭐 이런 대사가 저는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본 이후에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대사가 있는데요. 승민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니를 찾아가서 집밥을 먹으면서 어머니한테 굉장히 이제 그 물건 안 버리고 냉장고고 뭐 여기저기 쌓아놓는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굉장히 화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런 물건들 좀 갖다 버려라. 그리고 이놈의 그 가난했던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 집도 제발 팔고 아파트로 들어가면 안 되냐. 자기는 이 집이 지긋지긋하다. 건축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낮게 읊조리시면서 한마디를 하시는데 집이 그냥 집이지 라고 한마디를 이렇게 딱 넌지시 던지셨어요. 저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건축가의 이제 승민은 뭐 모든 건축물들을 다 사랑하거나 이럴 수는 없겠죠. 그리고 자기 기억에 이제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그 가난에 찌든 그 집이 지긋지긋하다고 하는데 또 승민에게 집을 리모델링 해달라고 의뢰를 한 서연도 똑같이 이제 그런 가난한 시절을 보냈던 집을 계속 추억하고 싶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달라 그러고 참 뭔가 이렇게 대치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었어요.
예, 근데 그 어머니의 한마디, 집이 그냥 집이지 라는 대사가 참 이 대치점에 있던 장면을 좀 하나로 잘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 장면이 가장 명장면이고 명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화를 얘기하면서 빼먹을 수 없는 이야기가 또 한 가지가 있죠. 예, 전람의 기억의 습작. 그러면 전람의 기억의 습작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버틸 순 없다고 휑한 웃음으로 내 어깨 기대어 눈을 감았지만 이제 말할 수 있는 건 너의 슬픈 눈빛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나에게 말해봐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철없던 나의 모습이 얼만큼 의미
네. 기억의 습작 듣고 오셨습니다. 참 이제는 이 기억의 습작이란 노래를 들으면은 김동률이나 뭐 이제 이런 전람회보다는 네, 수지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 네, 그런 노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났던 건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기억의 습작을 부른 전람회 보컬인 김동률 님도 연세대 건축학과 출신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음대 출신 그리고 버클리 음대 출신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입학은 연세대학교 건축학과를 들어가서 이용주 감독님이랑 이제 똑같이 동기였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또 두 분은 또 그 연세대학교 같이 그 건축학과의 동문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참 신기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아직도 뭐 인생 영화까지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깊게 인상에 남아있는 영화인데 제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계세요. 예, 뭐 나중에 이제 한번 제가 특집으로 다루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감독님의 영상들을 저희 씬뮤직에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감독님이 작업을 하신 이제 뮤직비디오 중에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의 또 음악을 뮤직비디오로 만드신 게 있는데 여기에도 주인공이 이제 그 수지 씨고요.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와 이거는 건축학개론을 보고 만든 뮤직비디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진짜 그런 미장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똑같은 정말 그런 뮤직비디오가 있어서 이 뮤직비디오도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뮤직비디오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요 뮤직비디오 한번 같이 보고 오실게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이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처음 날 만나던 그 순간 숨이 차오르던 기억 혹시 네가 들었을까봐 들켰을까봐 마음 졸이던 날 기억해 난 참 목소리가 좋았어 같이 걸을 때도 좋았어 그래 그럴 때가 있었어 가슴 시리게 사랑했었던 날 있었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설레있던 그 날도 취했었던 그 밤도 마음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쯤이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설레이던 그날도 취했었던 그 밤도 마음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쯤이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슬퍼했던 그날도 비틀댔던 그 밤도 마음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쯤이면 여전히 내 첫사랑 그렇게 나는 네, 건축학개론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냥 음악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가수분의 음악이고 뭐 그렇긴 한데 계속 들었던 생각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수지가 이쁘다. 수지가 다 했구나. 네, 멜로우튼님께서 수지 vs 한가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가인님. 네. 시베시소님 안녕하세요. 네, 진심입니다. 그리고 수지가 들고 있던 카메라 캐논 A1. 네, 맞아요. 시베시소님도 그 필름 카메라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 보군요. 이게 사실 한 번에 확 알아보기는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은 잘 모르는 카메라여서. 네, 수지 1패. 뭐 저한테 진다고 뭐 수지 씨가 눈 하나 깜빡하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의 새벽 시네마 건축학개론이었습니다. 시베시노님도 저도 사실 이제 취미로 좀 필카를 하는데 뭐 요즘 통 어디
찍으러 나가질 못해서 집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는데 현상 못한 지금 필름들도 한 3개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A1은 워낙 또 명기고 하니까 FM2만큼이나 굉장히 유명한 카메라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오늘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는 이 다른 분들처럼 이제 저도 뒤에 이제 그 장식장이 있던 걸 좀 깔아주실 줄 알고 이제 거기다 잘 올려놨었는데 네. 지난주엔 깔아주시더니 오늘은 세팅을 안 해주셨어요. 예. 잠시만요. 제가 이거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아까 그 다른 분들 방송에도 뭐 잠깐 나왔던 뒤에 배경으로 나왔던 요 그림인데, 저랑 친하신 이제 작가님께서 직접 자기 이제 전시했던 그림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전시회 갔다가 이 그림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하니까 직접 선물로 포장해서 편지까지. 네, 맞아요. 아마 여기저기 다 나왔을 거예요. 이 그림의 제목이 밤 11시입니다. 밤 11시. 그 작가님이 이제 11시에 네, 산책을 항상 하신다 그래요. 밤 11시쯤 되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나가서 밤거리를 걸으면서 뭐 음악 들으면서. 근데 저도 밤 산책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그래서 이 그림이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물 받고 난 뒤로는 이게 이제 제 책상 앞에 항상 집에 이제 가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있고 책장이 이쪽에 있고 그 사이에 항상 이렇게 딱 걸려 있어서 뭔가 이제 영상 작업을 할 때 잘 안 풀리거나 생각이 많을 때는 그냥 이 그림 보면서 그냥 그렇게 좀 멍하니 있던 적도 있고 뭐 항상 밤 11시만 되면 이제 저한테는 좀 생각이 나는 그런 그림이어서 밤에 산책 나갈 때도 한 번씩 이제 또 핸드폰을 이렇게 찍어놔서 산책 갈 때 이제 한 번씩 이제 그냥 멍하니 걷다가 또 한 번씩 찾아서 보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요. 네, 그 작가님은 이제 저랑 이제 좀 친한 작가님이신데 지금은 뭐 그림 활동은 안 하고 계시지만 이런 밤 11시라는 그림으로 좀 얘기가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서로 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이제 잠만 자는 시간이고 그냥 뭔가 다른 거를 하는 시간이라면은 그 작가님과 저는 뭔가 창작의 시간이고 네, 굉장히 뭐랄까 감성이라기보다는 그 감성을 또 작품으로 좀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어서 그런지 좀 서로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밤이나 새벽이라는 시간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아까와 똑같이 좀 단순하게 노래 제목에 이제 밤이 들어가는 노래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듣고 오실게요. 바람이 뺨에 스칠 때 하루를 담은 땀이 닦이고 어둠이 내리깔릴 때 별들은 더욱 밝게 빛나 저마다 되돌아가네 하루를 시작했던 곳으로 오늘의 막이 내리네 좀
조명이 꺼지고 어둠이 내리깔리면 희미하게 빛나던 것들이 다시 눈에 띄지. 진정한 가치, 진정한 빛,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빛나고 있지 않던 건 없었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퇴장한다는 느낌감만 받고 돌아가다 보면 밤 공기에 문득 깨닫게 돼 이미 가지고 있는 작고 소중한 것들. 에이. 잃은 것도 놓친 것도 참 많은데 시간은 흐르고 흘러 끝을 향해 가네. 이 무대를 떠나기가 아쉬워서 뒤돌아보네. 밤바람 불어와 내 머리 쓰다듬네. 끝을 향해 갈 때쯤 보이는 것들 이미 난 이렇게 가득 차 있었는데 여전히 난 떠나기가 아쉬워서 또 돌아보네. 하루를 불러와 내 머리 쓰다듬네. 날이 밝을 때 에이 반짝임 속에 에이 다른 하루 다른 날을 각자가 살아가. 그때 몰랐지 다른 빛들이 더 밝게 빛나는 가가진 빛의 색감 매력을 조금 싸늘하기도 한 밤의 온도 열정을 쏟았던 오늘의 나도 조금도 아쉬움 없을 수 없는 날들로 이루어진 인생. 그 끝에 있어 나도 절벽과 같은 빛으로 누구는 피사적으로 누구는 여로움으로 태양이란 조명 아래 각자의 벽에 충실해도 밤이 오면 다 똑같아. 가면을 벗고 자기다운 감마주에 빛나는 자기만의 색으로 진정 좋아하는 걸 해. 적어도 이 시간에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아. 적어도 이 시간에는 음악과 무드등 그리고 너 나의 이 시간에는 나다운 것만 담아 우리의 이 밤 안에는. 에이. 잃은 것도 놓친 것도 참 많은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끝을 향해 가네. 이 무대를 떠나기가 아쉬워서 뒤돌아보네. 밤바람 불어와 내 머리 쓰다듬네. 끝을 향해 갈 때쯤 보이는 것들 이미 날 이렇게나 많이 갖고 있었는데 여전히 난 떠나기가 아쉬워서 또 돌아보네. 하루를 불러와 내 머리 쓰다듬네. 싸늘함, 쓸쓸함, 시원함, 불가분함 뭐 그런 것들 다 우리의 밤. 네, 베개씨의 밤 황혼 듣고 오셨습니다. 시베시소님 카메라들 고만 처박아두고 처분해야 하나 미안하네요. 저는 이번 주에 하나 처분했습니다. 네, 뭐 한 번씩 쓰면 되긴 하는데 이게 왠지 이제 그 딱 전시를 해놓고 참 볼 때는 뿌듯한데 이게 좀 먼지를 닦고 이럴 때마다 좀 씁쓸하더라고요. 좀 나름 비싼 돈 주고 산 카메라들인데 일단 DSLR 하나 처분했고요. 예, 미러리스 카메라 저는 처분을 했고 지금 이제 필름 카메라 한 2개, 3개가 남아 있구나. 야,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혹시 사실 분 있으면 제가 중고나라에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네. 또 이 필름 카메라는 그 현상을 또 해야 되잖아요. 또 그것도 돈도 참 만만치 않고 또 현상을 하면 필름도 새로 사야 되는데 요즘 필름 값도 참 만만치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많이 고민되긴 해요. 예. 버릴 수도 없고 쓰자니 요즘 어디 나가서 봄이 되면은 그래도 한번 좀 출사를 다시 나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에 산책을 나가서
뭐 한번 또 뭐 작품 아닌 작품을 찍어 볼까도 생각 중이고. 네, 맞아요. 그 필름 보관하기도 되게 힘들어서 뭐 판매하는 데서 냉장보관 아무리 잘해줘도 이제 뭐 택배로 받거나 이제 아니면 제가 이제 직접 구매를 해와도 집에서 또 굉장히 보관하기도 힘들고, 또 한번 현상하고 나면은 그 필름들이 참 버릴 수도 없고 뭐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뭔가 좀 옛날 감성에 좀 갖고 있고 싶지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네. 뭐 필름 생산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예. 가격이 옛날보다 엄청 많이 뛰어서, 예, 뭐 요즘 빈티지 필름 이런 것도 뭐 소량으로 생산을 하고 있긴 한데 뭐 가격들이 뭐 역시 돈이 문제인 거죠. 네. 뭐 아까 이제 했었던 이제 그 밤산책 얘기를 계속 하자면은 저희 집 뒤에 이제 작은 공원이 하나 있어요. 뭐 산이라 그러기도 좀 그렇고 그냥 동산 같은 거에 이렇게 쭉 코스를 돌아서 인공호수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 이제 인공호수 한 바퀴를 돌고 그 동산을 따라서 이렇게 쭉 걷는 그 코스가 있는데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뭐 운동 겸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럴 때 뭐 한 번씩 이렇게 나가서 걷곤 하는데 그 시간이 참 저한테는 힐링이 되고 그리고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예, 혼자 그냥 조용히 이어폰 꽂고 음악 들으면서 혼자 걷고 그러는 시간들이 뭐 최근에는 좀 작업도 많아지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시간들을 좀 많이 못 갖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날씨 따뜻해지고 이러면 또 그 공원에 벚꽃이나 이제 이런 꽃들이 좀 이쁘게 피는 그런 장소라서 예, 필름 카메라도 한번 들고 나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 산책을 하는 동안 제가 좀 유독 많이 듣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종편에서 했던 어떤 별로 유명하지 않은 드라마의 OST로 나왔던 곡인데 좀 드라마 제목을 좀 말씀드리기가 민망한 게 요즘 좀 안 좋은 걸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여배우분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드라마라 예, 참 나름 좋아했던 드라마였는데 아무튼 그 드라마에 이제 OST로 나왔던 곡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막시밀리안 해커의 The Whereabouts of Love입니다.
아무런 주저도 없었다. 그때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었다. 알베르토의 공방에서 아침 햇살 속에서 나는 그저 인정하기만 하면 되었다. 피렌체에 간다는 것을, 두오모에 오른다는 것을, 춘세이와 나는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발차벨이 울리고 문이 닫혔다. 몹시 흥분해 있었지만 동시에 아주 담담했다. 나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하고 있었다. 전에 없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감정이 해방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3시간 후 기차는 피렌체에 도착했다. 약간 희미해진 햇살이 그 때문에 한층 더 초여름의 눈부신 빛으로 서방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여각 광장으로 나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와본 후 처음인 도시의 공기를 마셨다. 피렌체.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인 아담하고 아름다운 도시. 그래서 관광업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을 걸머쥔 도시. 밀라노에서 불과 3시간 거리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만큼 전혀 분위기가 다른 도시다. 에쿠니가 우리의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네, 오늘의 감성 인용 사전은 에쿠니 가오리 츠지 히토나리의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에쿠니 가오리의 냉정과 열정 사이, 책이 2권이죠. 네, 에쿠니 가오리의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그런 장면에 나오는 그런 문장들을 가지고 와봤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이 요시마타료의 The Whole Nine Yard, 네,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의 오프닝 곡을 듣고 오셨습니다. 이 책은 2000년도에 이제 출간을 한 책이고요. 당시에는 없던 굉장히 생소한 작품이었죠. 남자 작가와 여자 작가가 같지만 다른 스토리를 두 권의 책에 나눠서 이렇게 나란히 쓴 그런 작품이고요. 일본의 이제 3대 여류 작가로 불리는 에쿠니 가오리가 한국에 이제 처음 알려지게 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제 2002년인가요? 일본에서 이 영화가 먼저 개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2003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뭐 나름 좋은 평가도 있었지만 뭐 원작을 좀 망쳐놓은 영화로도 많이 기억이 되고 있죠. 뭐 그래도 사람들한테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거는 그 방금 들으셨던 이제 오프닝 곡과 뭐 다른 여러 가지 곡들이 워낙 그 피렌체라는 도시와 너무 잘 영상미가 뛰어나게 그리고 음악과 잘 어울리게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좀 기억이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화랑 물론 책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쵸, 맞습니다. 영화보다 곡이 남았죠. 저도 이제 이 책이랑 영화를 다 보고 2006년도쯤에 이제 유럽 여행을 가서 피렌체를 실제로 갔어요. 뭐 계획을 조금 틀어서 이 영화랑 책 때문에 제가 가게 됐는데 흔히들 이제 피렌체를 연인들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딱 가보니까 그럴만 하겠다. 진짜 뭐 앞에 이제 읽어드린 책의 문장에서 나왔지만 이제 불과 얼마 멀지 않은 밀라노랑은 굉장히 진짜 상반되는 분위기의 도시더라고요. 밀라노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웅장하고 또 화려하고 그런 반면에 이제 이 피렌체는 이탈리아의 꽃이라고도 불리죠.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아기자기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이제 유럽의 다른 여행지를 다녔을 때보다 연인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띄었어요. 뭐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베키오다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키스하고 있는 뭐 그런 연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장면들을 꽤 많이 봤고요. 이 책에 이제 나오는 주요 장소, 뭐 주요 장소라고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자주 언급되는 그 피렌체의 두오모를 저도 꼭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딱 제가 갔을 때 그 두오모 이제 그 성당이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참 아쉽게도 밑에서 이렇게 올려보기만 하고 그러고 왔는데 피렌체는 개인적으로도 여행할 때 참 에피소드도 많았고 좀 기억이 그러니까요. 딱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뭐 그 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뭐 조사를 안 해보고 간 거겠죠. 참 그 피렌체라는 도시가 저한테는 좀 다른 도시들보다 좀 뜻깊게 남았던 뭐 에피소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이 책의 이제 주요 장면이기도 하고 뭐 아직까지도 좀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로마에 있다가 이제 그 다음 일정으로 피렌체를 넘어가는데 기차 예약을 제가 잘못해서 피렌체에 이제 밤 12시인가 새벽 1시에 도착하는 이제 기차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숙소도 안 잡고 갔으니 그 시간에 당장 가서 숙소를 어디 잡을 데도 없고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 근처에 있는 호텔 한 2군데 정도를 갔었는데 체크인이 그 시간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역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됐는데
뭐 강이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또 날씨가 추워서 이제 메고 갔던 이제 배낭이나 이제 옷을 좀 꽁꽁 싸매고 이제 그 역 안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못 자고 역 바깥에서 이제 좀 가지고 갔던 이제 뭐 종이나 이제 신문을 좀 어디서 구해갖고 이거를 바닥에 깔고 좀 잠깐 눈을 붙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기 옆에 있던 그 흑인 여행객들인 것 같았어요. 세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담요 같은 걸 빌려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여기 많이 춥다고 자기네들도 어제 겪어봐서 아는데 너무 추우니까 이거 꼭 덮고 자라고 내일 아침에 다시 찾으러 올 테니까 그래서 그걸 덮고 뭐 쪽잠이었지만 그래도 참 따뜻하게 잤던 기억이 있고 근데 진짜로 아침에 그걸 찾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농담으로 아직 살아있네라고 좀 하셨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아침 먹으라고 이제 빵을 주고 가셨는데 바게트 빵 같은 그런 거였는데 또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뭐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유럽에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이제 우피치 미술관이 또 여기에 있었죠. 여기에 있죠. 피렌체에. 뭐 그런 기억들 때문인지 몰라도 뭐 물론 이제 그 여행을 가기 전에 이제 소설책이나 영화를 보고 가서 그런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좋은 에피소드도 있고 그랬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코로나가 좀 나아지고 혹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피렌체는 진짜 꼭 한번 밀라노는 솔직히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피렌체는 한번 꼭 가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가기 전에 꼭 이 소설책과 영화는 꼭 보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 OST 중에 한 곡을 더 듣고 올게요. 제목이랑 똑같은 냉정과 열정 사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사실 제목이 일본어로 써 있는데요. 네.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뭐 한자 그대로 읽자면은 냉정과 정열 사이. 이게 사실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 그리고 일본의 책 제목은 열정이 아니라 이제 정열로 일본어식 한자로 이제 되어 있고요. 네. 근데 뭐 제가 일본어를 잘 읽을 줄 모르니까 한글로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뭐 피렌체 사실 이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참 다시 그때 기억이 좀 많이 떠올랐는데, 뭐 그때 당시에 거기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되게 뭐랄까 꿈속에 있는 것 같은. 그때도 거기 있을 때도 거기 제 눈앞에서 실제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필터가 씌워진 것처럼 뿌옇게 그 꿈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기억들이 있어요. 보통 영화와 음악이 잘 맞물리면 장소도 같이 떠오르는데, 그쵸? 냉정과 열정 사이는 영화는 해봐야 풍경과 몇몇 장면. 아, 그쵸. 사실 이 진짜로 원작 소설을 제대로 담아내질 못했어요, 영화가.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보긴 했는데 이 감독도 일본에서 그렇게 유명한 뭐 잘 알려진, 그리고 영화를 뭔가 영상을 잘 만드는 감독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배우들의 연기도 당시 아, 그쵸. 영화가 별로 재미가 근데 사실 이 영화가 진짜 재미가 없어요. 예. 소설은 그래도 뭔가 갈등 장면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래도 되게 깊게 쑥 집중해서 읽게 되는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잘 못 살려요. 그냥 너무 물 흐르듯이 너무 스무스하게 그런 영화에서, 사실 이 영화에 나왔던 그 다케노우치 유타카나 이제 여자 주인공이었던 지네린 같은 경우에도 연기력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배우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몇몇 장면에서 좀 더 집중력 있게 연기를 해줬으면 하는 장면들이 있긴 했는데, 남자 주인공 이제 다케우치 유타카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에서 계속 시종일관 같은 표정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분명히 굉장한 갈등이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뭔가 되게 굉장히 극적인 장면인데도 항상 한결같이 똑같은 얼굴. 그런 것들이 좀 영화의 재미를 좀 떨어뜨리고 많이 집중을 못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음악이라도 잘 살렸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쵸. 일본의 조용한 감성. 그리고 저는 이 책 때문에 에쿠니가오리라는 그 작가님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출판된 이제 에쿠니 가오리 작가님의 모든 책을 저는 이제 다 가지고 있고요. 일본어판도 어렵게 구할 수 있는 것도 다 구해서 집에다가 그 뭐 제이션님이 이제 그 저기 아이즈원 덕질하는 것처럼 저도 쫙 이제 제 컬렉션으로 좀 잘 모아놔서 그 전시도 잘 해놨고요. 사실 이 에쿠니가오리 작가의 그 이제 문체나 이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담담해요. 뭐 일본의 조용한 감성 그런 느낌,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너무 감정들을 담담하게 표현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주인공들이나 이런 대사에서 직접적으로 감정을 언급한다기보다는 그 주위의 사물들을 주인공들이 어떻게 보느냐라는 그런 1인칭 시점의 묘사들로 그 주변의 분위기, 공기, 그리고 주인공들의 감정, 속마음들을 좀 표현을 하는 그런 작가님이시라 저는 그냥 왠지 굉장히 좋아하는 문체고,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친구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앞으로 똑바로 된 연애를 하려면 군이가 우리 책부터 끊어라. 그 감성으로는 절대 연애 못한다. 어차피 못할 거 덕질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오늘의 마지막 곡은 아니고 엔딩곡이 있으니까 다음 곡으로는 이 피렌체 하니까 이제 좀 유럽 쪽이 많이 생각이 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가수 또 중에 그 이제 텐시러브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지베르니 센 강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갑자기 눈이 이렇게 따갑죠? 근데 지베르니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작은 소도시 이름이고 거기 흐르는 이제 강이 센강이죠. 이제 저도 그 근처까지는 가봤는데 이 노래가 그 곳의 장면들을 묘사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빛을 수놓은 잊혀진 가을 향기 마을마다 축제에 불빛을 밝히죠. 다정한 눈빛 시선을 맞춰요. 나만을 위한 그대 세레나데를 그대와 나와의 슬픈 waltz 바람 타고 전해 저와요. 눈부시게 내리는 꽃 녹아진다고 그대와 나와의 슬픈 waltz 바람 타고 전해 저와요. 눈부시게 내리는 꽃 눈물이 지는 들판에 피어오르는 연기 밤은 더 깊어지지만 별은 더 빛나죠. 우리가 춤출 때 빛나던 당신의 눈 고요한 지베르니 센강변에서 빛을 따라가는 나비처럼 갈대처럼 나를 떠나갈 그대와 마지막 춤을 기억할게요. 빛을 따라가는 나비처럼 갈대처럼 나를 스쳐간 바람이 당신에게도 닿을 테니까 닿을 테니까. 네. 바락중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셨다면 저희 팔로우 눌러주시고요.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네, 위에 있는 제목이 현재 아까 제목이 떴었나요? 네, 현재 노래 제목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텐시러브의 지베르니 센 강변이고요. 오늘도 저희 띵가 라이브와 함께한 시간들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도 참 많은 스트리머 분들이 고생해 주셨고 또 여러분께 또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고 앞으로 저희 이제 아시죠? 계속 발전해 나가는 중이고 앞으로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은 방송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6시 그리고 잊지 마시고 저희 인스타도 있어요. 띵가띵가 팩토리. 한국 시간으로 저희 밤 6시부터 시작이에요. 네. 앞으로 이제 방송 시간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스트리머 분들이 지금 계속 오고 계셔서 지금 이제 뭐 이틀 3일로 늘릴까도 생각 중이고요. 뭐 앞으로 이제 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방송을 좀 바락중님 외국에 계시는군요. 어디에 계시죠? 네. 그러면은 저희도 저희 인스타 들어오시면 매주 금요일날 방송 시간 공지가 또 나가니까요. 미국에 계시는군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아쉽게도 벌써 끝날 시간이라 네, 앞으로 매주 금요일날 이제 찾아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많이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띵가 라이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스텔라장의 밤을 모은다 들으시고요. 자, 저희 이제 그만 잘까요? 저 별에 닿았으면 좋겠다. 아득하게 빛나는 아직은 희미한 그곳에 오늘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지만 나는 꿈이 있어. 쥐센 밤을 모은다. 먼 훗날에 오늘 밤을 기억해. 먼 훗날에 오늘